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18일 오늘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장 종합입니다. 일단 이거 볼 때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에 맞춰서 좀 보겠어요.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약간 9조 정도 됐고 코스닥은 한 5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약간 시장이 아래로 하락하는 침체를 보이는 그런 거래 대금이에요. 전반적으로 좋진 않죠. 그렇게.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 좋아갖고 코스피는 어쨌든 힘이 너무 없다. 좀 그렇게 보입니다. 12조 정도 했을 때가 시장이 아주 좋은 거고 최소한 10조는 넘겨야 돼요. 10조, 11조는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거고 코스닥도 별로 안 좋아요. 더 안 좋습니다.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고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. 시장 전체는 좋지 않았다. 저도 이제 오늘 거래를 했는데 거래 내용을 보시면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. 저도 보합에서 끝났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. 뭐 VT 시작하자마자 VT 했었고 STX 엔진, 뭐 BH, 한라 IMS, 아이패밀리 좀 손실을 봤죠. 탑코미디어, 에이프릴 바이오 시장에 뭐 주도 섹터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매매를 했어요. 손실은 보지 않고 끝났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오늘 매매가 좀 괜찮았다고 판단되는 거 하나는 탑코미디어예요. 근데 분당 보면 11시쯤에 이렇게 수급이 쫙 들었어요.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렇게 수급이 쫙 들었어요. 들었을 때 눌림이 생겼죠. 이렇게 눌림이 생겼을 때 요 길이하고 이게 한 5% 정도 떨어졌어요. 19%에서 한 14%까지 떨어졌어요. 이 자리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어요. 여기서 들어가서 저는 길게 보지 않고 한 2%, 3%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시장이 저쪽 수급이 안 좋았는데 얘가 한 15분, 20분 수급을 쭉 끌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. 이 근처 가고 밀렸는데 다음 한 번 더 급등이 더 나왔죠.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팔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저도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중이라 나쁘지 않았다. 네,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나쁘지 않았다. 그나마 이건 잘한 매매였다. 그리고 매매가 이 매매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매매는 IPM을 했어요. 거의 장 막판인데 1시 정도에 급등하는 힘을 다시 또 보이길래 여기에서 정말 보면은 이쯤 라인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. 이쯤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들어갔다가 밀리는 걸 보면 여기서 바로 손절을 했어야 하는데 손절하고 좀 지켜봤어요. 계속 터치를 하길래 결국 밀렸죠. 저는 한 이쯤에서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차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미 이 라인이 내려왔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 손절을 못했을까? 나는 좀 아쉬움이 생기죠. 그리고 가능하면 이 우상향 추세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따라가셔야 되는데 이게 보였으니 이렇게 갈 거라는 예측을 했던 게 오늘 1시간 동안 1시간 반 매매에서 큰 손실은 아니지만 끌려가는 느낌이 여전히 안 좋았어요. 여전히 안 좋았어요. 이 끌려가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. 정말 하면 안 되겠다.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또 매매가 연휴도 길었고 개인 사정으로 매매를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감각이 좀 둔해졌고 떨어졌다.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내일은 더 잘 준비해서 시장에 맞게끔 매매를 잘 해야겠다.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를 한번 보겠어요. 현재 시장에 대장이라고 하는 섹터, 여기 보시면 조선 부분이죠. 조선은 오늘 선방을 했습니다. 선방을 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좀 거래대금이라든지 지수가 빠졌던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
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.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한 2% 정도 하락을 했죠.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3% 정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. 이게 이제 개별 관세 반도체 300% 트럼프가 얘기하는 바람에 반도체가 다 떨어졌고, 또 하나는 전력기기, 철강, 기계장치 이런 데에 관세가 개별 관세가 있다라고 해서 벼락기 쪽이 다 떨어졌고,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건설기계, 여기 오늘 보시면 뭐 현대건설기계, 현대인프라 10% 12%씩 막 하락을 했죠. 하락을 했고, 최근에 2차전지가, 자, 이 부분입니다. 여기 2차전지가 최근에 전기차로 많이 상승한 것보다 ESS 부분으로,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으로 많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, 아마 그게 오늘 변압기가 그 기계장치에 포함되어가지고 같이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그 하락에 같이 맞물리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하락에 같이 맞물리지 않았나. 뭐 미국 향에 가장 많은 뭐 여기 변압기 같은 거 LX 일렉트론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10% 정도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, 이 하락에 같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시장은 지금 현재의 주도 세트들이 별로 좋지 않다. 그러면 주도 세트가 안 좋을 때 지금 보면 그 전에 엔터주라든지 뭐 관광 뭐 이런 주식들이 좀 이렇게 상승을, 또 화장품 선방하고 좀 상승을 하고 그런 순환매 장세가 있었는데 전혀 좀 그게 보이지 않는다. 현재 보시더라도 이쪽 엔터 쪽 오늘 다 하락을 했어요. 하락을 했고, 뭐 관광 쪽도 마찬가지고, 이렇게 화장품도 거의 보합선, 네, 보합선은 끝났고, 바이오도 별로 상승한 종목이 없다. 그 최근에 힘을 좀 받았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하다가 다시 뒤로 밀렸죠. 페트로는 더 많이 상승했어요. 더 많이 하락을 했죠. 올라간 거에 비해서. 도대체 섹터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, 특히나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서 했던 것들이 시장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다. 현재까지는 별 내용이 없다. 다음을 얘기했죠. 젤렌스키와 다음에 만나서 뭐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. 뭐 이렇게 다음을 얘기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재건 대마도 일어나지 않았고, 그렇다고 뭐 이게 아예 아예 안 됐으면 방산 관련주가 상승했을 건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. 자, 방산 관련주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을 베트남에 수출한다.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은 뭐 대수보다도 좀 의미가 좀 달라요. 아주 진짜 완전 공산국가에다 수출하는 것 같은데 그걸 했다. 근데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 신형은 아니고 우리나라 중고 K9을 정비를 해서 수출을 한다,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별로 좋진 않았어요. 별로 좋진 않았다. 그래서 오늘 한국 항공우주도 현대로템도 못 가고, 하나시스템, LI 넥스원 거의 다 못 갔어요. 특별한 섹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. 그리고 한쪽 세트가 빠지면 다른 세트가 오늘 좀 가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, 거래대금이 중이 전체적인 하락이 좀 있었지 않나 라고 좀 보입니다. 개별주 중에 몇 개만 갔었고, 가장 선방했던 것은 조선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, 나머지 섹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개별 종목으로 오늘 상승한 것 중에서 한 3종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브시스터즈, 이제 카드게임인데, 쿠키런 카드게임이 미 현지에서 품절 대란 소식 등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. 카드게임이 품절, 이게 회사에 얼마나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, 그 전에 8월 초에 좀 급등을 했죠. 한 게, 이 게임이 데브시스터즈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. 네, 괜찮게 나왔어요. 괜찮게 나와서 그 힘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.
그 힘으로. 또 하고, 하필 근데 다른 게임주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. 쭉 밀렸죠. 쭉 밀렸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속이 나서 올라갈 때는 외국인 수급이 좋았고, 오늘은 좀 기관 수급이 좋았는데,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올라갔다고 알려주는 거고. 웅진이 오늘 좀 재밌었어요.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아닙니다, 웅진이. 시가총액이 약 한 2,500억. 대충 내일 보면 한 3,000억 좀 됐네. 오늘 급등한 걸 계산해보면. 근데 뭐 외국인 수급도 좋았고, 기관 수급도 좋았는데, 여기 상조업체 보면 프리드라이프라고 있잖아요. 그 웅진 겁니다. 웅진 프리드라이프. 그 이제 자회사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인수 효과에 따라서 2분기에 그 실적이 반영이 됐는데, 그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는 전체 22%를 차지하는데, 영업이익은 한 495억이라는 그 상조회사가 냈죠. 그래서 아마 그거에 지금 급등한 것 같아요. 뭐, 고령화에, 뭐, 기타 등등. 그래서 이게, 회사가 나쁘지는 않고,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있는데, 미래지향적이냐는 것은 아니어서, 약간 좀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. 이 회사를 의구심을 한 게 아니라, 이걸 매매함에 있어서, 좀, 그래요. 이제 비나텍, 이 회사는 이제 뭐,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기기는 아니고, 보통 이제 충전 방전하는, 슈퍼 커패시티라는 회사 를 만드는데, 최근에 6월 달부터 이 커패시티가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에 좀 들어간다. 그게 약, 한 60억, 80억 정도 들어갔었고, 이게 뭐 내년에는 한 300억까지 더 들어갈 수 있다. 이 회사의 시총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. 오늘 급등한 걸 보면 2,300억 정도 되겠네요. 되는데, 이 회사한테는 아주 괜찮은 거죠. 왜냐면,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고, 그 새로운 매출처가 AI라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회사가 된 거죠. 그거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괜찮았어요. 또 목요일 날도 괜찮았었고, 근데 이게 뭐 지속성이 뭐 계속적일 거냐, 이 회사의 개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올 만한 게 있냐라고 보면, 중소형주는 좀 이런 데 좀 조금 단점이 있죠. 단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차트 보면서 5일선, 11선 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종목 올라갔던 것들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중소형주여서 제가 많이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갖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진다. 뭐가 좋아진다. 어느 섹터가 더 뭐 좋아질 거다.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다. 자, 그건 좀 어렵고 좋아지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수요일 날 구글에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. 네, 폴더던 폰으로 나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기사들은 지금 보면 삼성전자 폴더던 폰도 그렇고 아주 뭐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좋아요. 좋아서 나쁘지 않다. 또 BOE 관련해서 승소한 부분도 나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하루 급등을 했었죠. 네, LG 디스플레이가 그 회사에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.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내려와서 일단은 상승하고 하락이 오늘 이제 멈춘 모습이 보이네요. 멈춘 모습. 왜냐면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이 나쁘지 않더라. 또 그게 수요일 날 스마트폰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거고, 뭐 테슬라도 있긴 한데, 그건 너무 내용이 너무 먼 얘기라 제가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테슬라도 지금 스마트폰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. 많이 준비가 돼 있죠. 근데 너무나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준비만 하고 있지. 먼 얘기는 그건 빼고.
결론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 힌지, 뭐 내장인지 외장인지뿐만 아니라 기판 쪽,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, BH, 요 회사도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JNTC, 유리기판, 이도 기판이에요. JNTC 괜찮게 보고 있고, 삼성전기도 기판이죠. 근데 뭐 외국인 수급이 일단 현재는 이제 꾸준합니다. 꾸준해요. 파인엠텍, 이 친구도 괜찮죠. 이 친구도 괜찮아요. 스마트폰 관련인데 괜찮아요. 괜찮은데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는 차트상은 우하향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이 좀 좋아 보이고,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주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중소형주는 아니더라도 VT가 나는 선방하고 있다. VT가 나는 자세를 잡고 있다. 실리콘2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고,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괜찮다. 수급이 좀 일정하다. 그렇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조선주에서 동성 화이텍. 이제 가야 할 자리인데, 내일도 조선주가 힘을 쓴다면 갈 가능성도 있다. 얼마든지 갈 가능성도 있다. 기간 수급 자체가 괜찮아요. 기간 수급 자체가 괜찮아요. 동성화인텍 괜찮아요.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좀 어렵죠. 어려워요. 그렇죠. 어려워 지금. 거래대금이 줄어서 굉장히 어려워요. 어떤 걸로 이제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. 눈이. 자, 월봉을 한번 볼까요? 한때는 13만원, 14만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쉽습니다. 올해 내동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. 여기까지는 좀 뚫고 내려오려고 그래요. 떨어진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. 제가 오늘 읽은 기사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잘한다.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압도적으로 잘한다. 미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만든다.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을 만들어낸다. 우리는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잘 만들고 있어요.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은 미국은 만들고 있고, 우리는 현재 그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. 공감을 하고, 시장이 안 좋으니 여러분들도 매매를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, 항상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높게 잡지 않고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잘해, 어떤 섹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섹터에 힘이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. 떨어지는 데 있어서 조선주만 좀 방어를 할 뿐이지 올라간다고 보이기도 좀 쉽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. 올라가면 오히려 이제 개인 수급도 같이 붙어야 되는데 개인이 거의 뭐 매도라 완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